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받은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LA 한인타운 근처 상황부터 텍사스 홍수 문제, 또 미국 농지 정책 변화, 건강 정보, 그리고 한국 정치 이슈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오늘. 네, 좀 복잡하게 얽힌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소식은 LA인데요.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 보여요. 한인타운 근처에서 연방 이민 당국이 뭐랄까 거의 중무장한 군대처럼 보였다는 급습 단속을 벌였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까지 나서서 이게 무슨 체포 목적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을 퍼뜨리려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 법 집행으로 보기에는 좀 과하다. 지역사회에 주는 심리적 압박이 너무 크다라는 비판인 거죠. LA시에서는 이걸 아예 비미국적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연방정부하고 좀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요. 공권력이 오히려 불안감을 만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더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그런데요. 바로 그 근처에서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불법 스트릿 레이싱 후에 막 100명 넘는 사람들이 상점들을 약탈했다고요. 네, 네일샵이나 피자 가게 같은 곳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아직 뭐 정식으로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하고요. 이주 사건이 직접 연결된 건 아니겠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진짜 커졌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나는 연방정부의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인 단속 문제고 다른 하나는 일상적인 치안 공백 문제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사스 소식입니다. 안타깝게도 홍수로 100명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 정말 큰 피해네요. 네, 그런데 이 재난이 지금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 국립기상청 인력을 줄여서 피해가 커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게 실제로 피해가 컸던 커선티 카운티라는 곳에 기상청 사무소를 보면요. 관리직 포함해서 27개 자리 중에 6개가 비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인력 부족 때문에 경보가 늦었는지 아니면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건지 이걸 두고 지금 갑론박이 있는 거죠. 단순히 인력 부족이냐 아니면 시스템 전반의 문제냐 뭐 이런 논쟁이겠군요. 그렇죠. 재난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 결국엔 정부의 공공안전망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국가 시스템 문제에서 이번엔 국가 안보랑 관련된 경제정책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정부가 중국, 러시아 같은 적대국들의 미국 농지 매입을 막겠다고 나섰어요. 네,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 그리고 식량안보를 이유로 들었죠. 이거 꽤 강력한 조치 같은데요? 맞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 등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뭐 행정명령도 쓰고 주정부랑 협력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 자본이 가진 농지가 꽤 된다면서요? 네, 한 26만 5천 에이커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적지 않죠.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방침도 나왔고요. 이건 단순히 땅 사고 파는 문제를 넘어서 이제 국제적인 긴장 관계가 어떻게 국내 경제나 자원 관리, 즉 경제 안보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안전 문제에서 이번엔 좀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려와 볼게요. 건강 정보인데요. 혹시 밤에 악몽 자주 꾸시는 분 계시면 좀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요? 이게 혈당 수치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악몽이랑 혈당이요. 정말 의외의 연결인데요. 네, 서울성모병원 양열애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꿈꾸는 렘 수면 상태 있잖아요. 네네. 그때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그게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그 결과로 좀 더 강렬하거나 나쁜 꿈, 그러니까 악몽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저혈당 상태가 꿈에도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자기 전에 혈당을 한 100에서 140mg DL 정도로 좀 안정시키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언이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 몸 내부의 어떤 생리적인 안정, 이게 정신건강이나 수면의 질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 소식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곧 열릴 예정이고요.
특검팀에서는 네라노드 머리 같은 혐의를 주장하면서 중형 가능성, 또 도주 우려 이런 걸 제기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강한 혐의들이죠. 동시에 또 다른 특검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팀이죠. 이 팀은 공천 개입 의혹으로 현역 의원 자택 같은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랑 또 그 가족을 둘러싼 여러 법적 절차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서는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 그러니까 제도적인 안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또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뤘네요. LA 지역사회의 불안 문제부터 시작해서 텍사스의 재난 대응, 미국의 안보 정책, 개인 건강 문제, 그리고 한국 정치 상황까지? 네. 돌아보면 오늘 다룬 이야기들 전부가 어떤 면에서는 안전, 그러니까 security라는 키워드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의 치안 문제도 안전이고, 재난대응 시스템도 안전이고, 국가안보, 경제안보, 개인의 건강, 정치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전부요. 그러네요. 정말 다양한 층위의 안전 문제들이네요. 네. 어쩌면 우리 사회와 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나 해결책은 또 서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안전의 여러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